Cocina. 안녕하세요. 디자인 그룹 코시나 이명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 인테리어 하다 보면 우리 고객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중문, 나 어떤 거 할까요? 어떤 디자인을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중문 꼭 해야 돼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두 개 다 맞습니다.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와 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중문의 모든 것에서 알아볼 건데, 중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중문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말 안 해도 되는 건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ocina.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하셔서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상담을 할 때 중문은 웬만하면 꼭 하세요 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중문을 해야 되는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단열 역할이 있거든요. 현관문을 한번 닫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 중문이 한번 중간에서 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 단열 효과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음 차단을 해주고 있어요. 밖에 외부 소리를 한번 차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래도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집과 마주하는 그런 집들이 꽤 많이 있어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 문득 앞집이 다 들어와서 보이는 것보다 이 중문이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딱 막아주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완충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집의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 요소로도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아이나 또 강아지나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밖으로 막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중문을 닫아 놓으시면 아무래도 한 번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중문을 쓰세요 라고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중문이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중문이 없어도 되는 경우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필요한 게 답답한 걸 싫어하실 때, 좀 더 개방감 있는 인테리어를 원하실 때 나는 중문이 나는 필요가 없어. 그리고 큰 평수이면 현관이 굉장히 크고 바로 또 거실로 연결되는 복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런 역할들이 충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중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중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닫이 중문이 있고, 또 슬라이드 중문, 사면도, 그리고 이렇게 스윙도어에서 양쪽으로 개폐되는 도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여닫이 중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사진에서 보는 거는 저희가 서산에 시공을 했던 현장인데요. 이거는 양계형의 여닫이 중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계형 같은 경우는 양쪽에 똑같은 문의 사이즈를 양쪽으로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양계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계형 같은 경우는 특징이 공간에 이 개폐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야 돼요. 아무래도 양경이다 보니까 문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 사이즈가 커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편리해질 수 있는데, 양계형 문의 도어 사이즈가 작다, 그래서 양계형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닐 때마다 양쪽을 다 열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한쪽을 닫아놓고 한쪽만 개폐하자니 너무 좁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양계형의 중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이 공간 자체가 좀 넓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모던 클래식이었어요. 그래서 중문에 컬러감이 있는 컬러를 놓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현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현관에서 우리가 이 실내로 들어가는 이 느낌이 굉장히 포인트 되는 그런 컬러감을 줬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을 임팩트 있게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여닫이 중문에서는 비대칭형의 중문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거는 우리가 간살무늬의 비대칭형 같은 경우인데, 이 비대칭도 양계형의 문처럼 두 개로 열리는 건 맞지만 한쪽 문이 작아요. 사이즈가. 이건 같은 경우는 공간에 개폐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이 출입구가 좁은 거죠. 두 개의 문을 하자니, 양계문을 하자니 너무 좁아서 한쪽은 작게 하고 한쪽은 크게 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하는 동선이나 짐을 이동하는 것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중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대칭 여닫이문이 있다면 마지막은 원도어의 중문이에요. 지금 사진을 보는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이 원도어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서 현관장이 왼쪽 벽에 붙고 이게 원도어를 넣었었는데, 이 원도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평대, 40평대 많이 쓰거든요. 여닫이다 보니까 항상 앞에 공간에 여백이 있거나 옆쪽에 벽이 있었을 때가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문은 슬라이딩 중문을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슬라이딩 중문으로 하실 때 이거는 정말 특히나 옆에 벽에 공간이 있어야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슬라이딩이 옆으로 쭉 갈 때 벽이 없다면 레일 설치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위로나 아니면 위아래로든가 레일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벽이 이 문 사이즈만큼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해드렸던 이 현장 같은 경우도 다 슬라이딩으로 해서 좀 더 크게 현관에서 들어가면서 복도지만 좀 더 개방감 있는 느낌을 원하고자 하고, 문이 크게 다 열리기를 원했을 때, 개폐가 되기를 원하셨을 때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좀 더 개방감이 있고 시원시원스럽게 이 공간 자체의 디자인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슬라이딩에 또 투명의 유리로서 슬라이딩의 그 문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삼연동 중문을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삼연동 중문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의 사이즈가 3개가 이렇게 있을 때 한쪽 문을 고정을 한다면 나머지 2개의 문을 밀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바로 삼연동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삼연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밀기가 쉽기 때문에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다가 사이에 손이 낄 수 있어서 나는 이 삼연동 안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고객도 있었거든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삼연동 같은 경우는 예전 모델들이 굉장히 두꺼웠었어요. 이 틀들이. 하지만 점차적으로 얇아져서 지금은 초슬림형으로 삼연동의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발전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덕소 강변현대 같은 경우는 좀 클래식 라인에 맞춘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의 삼연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낙천대 보라매 같은 경우는 아래가 이렇게 막혀있는 형태를 저희가 고시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랬을 때 장점은 신발들이 현관에 나열되어 있잖아요. 다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딱 막아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저희가 많이 권해드린 거는 이 연희동 주택처럼 끝에까지 좀 시원스럽게 전체적으로 좀 개방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제품들을 많이 좀 권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윙 중문이에요. 스윙도어.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공간이 좀 더 넓긴 해야 돼요. 앞으로도 뒤로도, 즉 우리가 현관에서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올 때, 아니면 실내에서 내가 밖으로 나갈 때 양쪽으로 다 개폐가 가능한 문을 우리가 스윙도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다 넓게 나오는 그런 덱에 저희가 스윙도어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유리 강화 도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좀 더 집이 넓어 보이고 확장된 그런 느낌들을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벽을 만들어서 중문을 설치했던 그런 경우들인데요. 이렇게 벽을 거실 쪽에 설치를 하고 중문은 원도어를 쓴 다음에 이 벽을 갖다 만들어서 현관장을 더 확보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벽을 세우면서는 좀 더 너무 답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형의 우리가 안을 살짝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면서 디자인적 요소를 갖다가 주면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벽을 세우면 답답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동그란 라운드가 아니라 여기는 U자형의 이렇게 디자인의 변화를 주면서 가벽을 세우면서 중문을 설치했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중문 반드시 필요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우리 집에 중문 안 해도 되냐? 나는 집이 너무너무 좁아 보이는 게 싫어. 난 개방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댁들은 이 중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큰 평수이다. 우리가 옆집과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침범될 정도로 그런 집이 아니고 단독으로 있어 라고 할 때는 또 중문 설치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도식이나 이런 집들은 제가 반드시 중문 설치하세요라고 하지만 복도식이 아니고 외풍이 들어오고 이렇게 단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도 굳이 중문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디자인적인 요소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댁은 반드시 설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에 맞게 중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문은 반드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만 할 수가 있냐?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사가 바로 중문 공사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얘가 필요한데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중문만 우리 집 현재 상황에 맞춰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보시고 이 기회에 중문 설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더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아름다워지면 미래가 아름다워진다. 디자인 그룹 꽃이나 이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